오늘은 몸과 마음을 깨우는 여정인 요가. 요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가는 약 5000년 전에 인도에서 시작된 수련법으로 단순한 신체 운동이 아닌 삶의 철학이자 예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가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로 연결이나 통합을 뜻하는 유지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몸과 마음, 영혼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요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요가에도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잘 이해하면 요가를 더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요가의 장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신체 유연성과 균형 증진입니다. 요가를 하면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유연성의 향상입니다. 요가는 근육과 관절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강화해 신체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특히 골반, 어깨, 척추와 같은 주요 관절 부위를 풀어줌으로써 나쁜 자세로 인한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앉아있는 현대인은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요가의 간단한 동작인 고양이 자세를 통해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이면 이러한 긴장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자세가 개선되고 움직임이 유연해지며, 이는 일상적인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다음은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요가의 또 다른 강점은 정신적 안정감입니다. 요가는 신체뿐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요가 수련 중 사용되는 호흡법 프라나야마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긴 호흡은 신경계를 안정시켜 불안감과 우울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회의나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요가의 기본 호흡법을 몇 분 동안만 실행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가는 심박수를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는 체력 및 근력 강화입니다. 요가는 단순히 유연성을 키우는 운동이 아닙니다. 체중을 활용해 근육을 강화하며 특히 중심 근육 코어를 단련하는 데 탁월합니다. 플랭크 자세와 같은 동작은 복부, 팔, 어깨 근육을 강화하면서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아 부상의 위험을 낮춥니다. 요가 수련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해진 몸과 균형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일상적인 신체 활동뿐 아니라 운동 성과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호흡 기능과 심폐 건강 개선입니다. 요가에서 강조하는 호흡법은 폐활 양을 늘리고 산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심폐 기능을 강화해 체력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심호흡은 신체의 산소 공급을 높여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가는 만성 통증과 자세 문제 해결됩니다. 현대인의 많은 질환은 잘못된 자세와 만성 스트레스에서 비롯됩니다. 요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상적인 접근법입니다. 허리 통증, 목 결림, 골반 불균형 등은 요가의 정렬 기반 동작을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척추를 중립 상태로 유지하도록 돕는 산 자세는 올바른 자세를 회복하게 하고, 이로 인해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가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초보자의 부상 위험입니다. 요가의 동작은 처음에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연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따라 하려다 보면 관절이나 근육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과도하게 뒤로 젖히는 자세는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자는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체중 감량의 한계입니다. 요가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지만 칼로리 소모량이 낮아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할 경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고강도 유산소 운동과 비교하면 요가는 저강도 운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요가를 병행하면 대사 기능이 개선되어 장기적으로 체중 감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요가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이러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오해와 상업화 관련 문제입니다. 요가는 본래 영적 깨달음과 심신의 통합을 목적으로 했지만 현대에서는 다소 상업적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습니다. 요가가 단순히 유행처럼 여겨지거나 과도하게 상품화되면서 본질적인 가치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문 강사의 지도로 초보자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정확한 자세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연습입니다. 요가는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장기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게 동작을 조절해야 합니다.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상과 호흡법을 병행해야겠습니다. 단순히 동작만을 따라 하는 것보다 명상과 호흡법을 병행하면 요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요가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수련법입니다. 유연성, 스트레스 해소, 근력 강화, 통증 완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부상의 위험이나 효과의 개인차와 같은 단점도 존재합니다. 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일상에서 더 큰 평온과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가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잠시 멈추고 몸과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가를 통해 더 나은 균형과 건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